근데 이제 치료 방식은 사실 두 가지로 나눠져요. 내복약, 약물 복용을 통해서 이제 면역계를 자극하는 방법이 있고, 또 외과적으로 병변 부위에 직접적으로 물리적인 자극을 주거나 화학적인 자극을 통해서 병변 부위가 떨어져 나가거나 파괴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 있어요. 방법들이 뭐 복잡하게 있는 것처럼 느껴지시겠지만, 근데 이제 크게 한방의료기관에서는 약물 복용을 통해서 이제 면역 체계의 어떤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이제 주된 목표로 하게 되고요. 양방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이제 병변 부위를 파괴하거나 제거하는 데 이제 목적을 두고 있어요. 한방에서도 그런 파괴적인 기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대표적인 게 뜸이에요. 뭐 뜸 치료도 그렇고, 침치료 중에서도 파괴할 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좋은 질문이세요. 오랜 기간 동안 왜 여기서 한의원에서 치료받는 것이 왜 좋은가? 한방의료에서 이제 이런 HPV 관련 곤지름이나 자궁경부 이형성증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게 된 이유는 치료를 받고 재발된 환자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이제 재발된 환자 입장에서는 다른 방법을 찾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방의료기관을 찾기 시작을 했어요. 한방의료기관은 결론적으로 재발의 어떤 빈도를 낮추고 근본적인 면역을 형성할 수 있는 원인 치료를 한다는 게 한방의료기관의 내원에서 치료받아야 하는 어떤 대표적인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신체 부위에 따라서 나눠져 있는 진료 과목들 때문에 복합적으로 여기저기 감염이 되게 되면 진료과마다 돌아다니면서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근데 한방의료기관은 바이러스라는 특정 원인균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치료를 하다 보니까 어느 부위에 발생이 됐는가 보다는 면역력을 통해서 이제 바이러스 자체를 파괴하는, 바이러스를 억제하고 면역력이 스스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치료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런 뭐 각과별 이렇게 돌아다닐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 이제 장점인 걸로 보여집니다. 직설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완전히 치료가 될 수 있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뭐 또 말들이 많을 거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의료인들이 완전히 뭐 이런 말을 잘 안 써요. 왜냐하면 의료는 모든 걸 이제 확신할 수 없거든요. 변수가 워낙 많아서. 이제 완전히 치료된다라는 말은 치료를 종결할 때 어떤 근거에서 치료를 종결하느냐에 따라서 관점이 달라질 것 같아요. 이제 보통의 경우는 뭐 병변이 있을 때 병변을 제거했으니까 이제 치료 끝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원인이 되는 HPV가 남아 있으면 또 올라올 거는 뻔하죠. 그래서 완치가 돼서 완전히 치료가 된다는 건 마지막에 이제 바이러스 검사를 해서 바이러스가 소멸됐느냐 안 됐느냐를 확실하게 확인하고 종결했을 때를 의미합니다. 물론 뭐 1년, 2년 뒤에 뭐 재감염이 일어나거나 할 수 있는 확률은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거나 계속해서 재발되고 제거한 다음에 또 올라오고 반복했던 환자들이 마지막에 바이러스가 소멸되고 이제 증상이 자연스럽게 깨끗해졌을 때는 완전히 이제 완치됐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뭐 말씀하셨듯이 모든 병은 초기에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병이 깊어진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깊어진다라는 것은 뭐냐면 만성화를 의미해요. 우리와 같은 의료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냐면 우리 몸이 이것을 비자기가 아닌 자기로 인식한다는 겁니다. 용어가 좀 어려운데요. 우리 몸은 외부 미생물이나 어떤 불필요한 조직이 생겼을 때 그걸 파괴해서 없애려고 하는 기전을 발휘하는데, 만성이 되게 되면 이거를 그냥 내가 원래 갖고 있는 세포나 조직으로 인식해 버려요. 그러면 안 없애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갖고 있게 되는 상황이 돼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 치료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늦어지면 단순히 이제 만성화돼서 안 좋은 것 뿐만이 아니라 대체로 환자분들도 적응해 버려요. 그냥 거기에 익숙해져 버리게 되고 그냥 이러고 살지 뭐 이렇게. 그러다가 정말 위험해지는 단계는 뭐 암종이 된다던가 치명성 암이 돼서 정말 위험해졌을 때 또 이제 그런 것들을 후회하시게 되니까 초기에 뭔가 이상이 있다 그러고 진단을 받았을 때는 바로 치료를 시작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단적인 너무 질문을 하셔서 그런데 안 될 확률도 높아지죠. 네.
사실 남자 여자 관련해서 HPV가 더 뭐 치료가 어렵고 감염이 쉽고 뭐 이런 건 아닙니다. 사실 똑같이 감염되고 똑같이 문제를 일으키는 건데요. 아무래도 좀 특성에 따라서 어떤 질환, 어떤 부위에 잘 감염이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여성분들의 경우가 사실 위험성이 높아지는 건 자궁경부 감염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궁경부암 환자의 거의 100%에 육박하는 90% 이상이 HPV 감염자예요. 굉장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의 HPV 감염이 더 경각심을 갖고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그 외에도 또 두 번째로 높은 게 항문암이에요. 항문암 환자들의 85%가 HPV를 갖고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항문암 같은 경우는 뭐 남녀 사실 뭐 구분이 없기는 하죠. 세 번째로 나타나는 게 이제 질암이에요. 질암 환자들의 70%가 HPV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면으로 본다면 여성들의 비뇨 생식기 쪽의 감염이 실제로 여성 환자들의 여러 가지 건강을 해칠 확률이 좀 더 높은 거는 사실로 보여져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감염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주의하실 필요는 있을 거라고 보여지네요. 네, HPV 감염자를 대상으로 자궁경부암 발생률을 조사한 데이터는 사실은 존재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유추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자료들이 있는데, 일단 HPV 감염이 돼서 자궁경부 이형성증 1단계, CIN1이라고 하죠. 1단계에서 2단계로 진행되는 환자들을 조사해 보면 약 절반 정도가 2단계로 진행을 합니다. 꽤 많죠. 2단계에서 그럼 3단계로는 어떻게 넘어가느냐? 2단계에서 3단계로는 약 한 22% 정도의 이완율을 보인다고 그래요. 근데 또 독특한 거는 이제 3단계에서 이제 많이들 걱정하는 게 이제 암이죠. 암 중에서도 이제 치명성 암, 그러니까 이제 전이가 되는 그런 암으로 가는 경우가 최대 40%. 그러니까 이제 3단계가 갔을 때는 한 40% 정도가 치명암으로 진짜 우리가 걱정하는 암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단계가 올라갈수록 위험한 거니까요. 단계가 낮을 때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런 질문도 많이 받습니다. 네, 접촉해도 괜찮냐? 이제 친구들하고 만나서 뭐 이렇게 놀기도 싶기도 하고 또 이성 교제도 하고 싶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이유로 뭐 내가 면역력이 괜찮으면 상대가 감염자인데 괜찮지 않느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내가 독감 백신 다 맞았어요. 그래서 이제 안심할 수 있다라고 한들 옆에 있는 일부러 독감 걸린 사람하고 숟가락 섞어가면서 밥 먹지는 않잖아요. 오히려 피하죠. 똑같은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아무리 면역이 좋아도 감염될 수 있는 확률이 뭐 제로라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주의는 하셔야 된다라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러실 수 있죠. 많이들 이제 부끄러워 하실 텐데요. 특히 이제 어떤 남자분들은 그래요. 이제 병원에 아무래도 여성 직원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성분들이 부끄러워 하시던데요. 오히려 다들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부끄러워 하실 건 없어 보입니다. 직원들이나 또 병원의 분위기도 이제 어느 정도는 어떤 배려나 이런 것들이 몸에 배 있다 보니까 특별히 그렇게 어색해 하시거나 그럴 건 없을 것 같아요. 또 더군다나 최근에 이렇게 뭐 MZ 세대라고 하죠. 더 적극적으로 쿨하더라고요. 뭐 본인의 질환에 대해서 뭐 이렇게 거리낌 없이 잘 얘기하고 그러기 때문에 편하게 오셔서 편하게 말씀하시고 뭐 있는 그대로 설명하시고 얘기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방이라고 하면 사실 면역이라는 단어가 같이 항상 따라다녀야 돼요. 또 면역이라고 하면 오해를 하시는 게 무언가를 먹어서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근데 그러지 마시고 딱 세 가지만 지키시면 돼요. 규칙성입니다. 규칙을 만들어내는 거는 식사와 수면과 운동 세 가지예요. 규칙적으로 자고 일어나고 규칙적인 시간에 식사하고 규칙적인 양의 운동을 주기적으로 뭐 매일 아니면 이틀에 한 번씩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런 노력이 사실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 뇌는 그거를 통해서 안정감을 느끼고 건강을 유지하려고 하는 항상성을 잘 이제 컨트롤하게 돼요. 그것만 딱 기억하시고 평소에 습관적으로 그걸 잘 지키시면
아마 바이러스 감염을 걱정하시거나 할 일은 별로 없을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